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먼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박스권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제 3년이 넘게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박스권 구간 상단을 드디어 깨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39,000원에서 고점 찍고 최근에 약간의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자, 여전히 뭐 지금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으며 여러분들 대응 방법, 자,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에서 최근에 매도세가 약간씩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매도세가 상당히 좀 연일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어쨌든 스탠스의 전환을 약간씩 조금씩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2.1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살짝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막 우려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조, 9조 한번 크게 꺾였다 올라갑니다. 10조, 15조, 17조까지. 그리고 작년에 살짝 눌리면서 16조. 자, 올해도 살짝 내리면서 15조 후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좀 더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1조 4천 마찬가지로 매출과 함께 이때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이제 크게 올랐었고 작년부터 하락이 진행이 됐고 올해부터 좀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내년에 좀 더 가파른 것은 매출과 마찬가지 부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우리가 걱정은 놔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적이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자, 작년에 저점 잡고 올해부터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서는 일단은 뭐 엄청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저점을 지나왔고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3천에서 1,000억으로 크게 눌렸고요. 4분기에서 뭐 마찬가지로 2,900에서 2,300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눌림세. 자, 1분기 3,500에서 2,800 여전히 눌려갑니다. 2분기 드디어 3,000대에서 3,000대 전년 대비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전년 대비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거의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년 대비 확실히 올라가고 2분기부터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분기 상승 진행 중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좀 높았어요. 300, 250. 자, 하지만 점차 내려왔고 100대 진입. 그리고 올해는 120 정도, 내년에는 100 초반대까지 계속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크게 걱정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쭉날쭉하지만 뭐 마이너스를 기록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는 자, 꾸준하게 최근에 올라왔고 5대까지는 일단 올라왔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7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수익성이 막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하지만 이제 배당이 없다는 게 과거부터 쭉 배당은 없었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3.44배, PBR은 2.2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호재들을 좀 우리가 반영을 해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R 시장의 개화, 글로벌 신규 대형 원전 증가, 그리고 국내외 가스터빈 기자재 수요 확대가 장기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방 부문의 수주 증가로 에너빌리티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향후 5년간 SMR 50기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동사가 25년에서 29년 체코 2기와 국내 2기 등
대형 원전 8기를 수주하고 제품 개발을 통한 가스터빈 기자재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도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석탄 및 담수화 부문 매출 감소로 외형이 소폭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이 원자력 기자재 및 가스 발전 관련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자체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이슈들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우디 전력 공사와 8,900억 원 규모의 파워플랜트 12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5년간 사우디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PP12 발전소 계약을 포함을 해서 이달 12일 루마1과 나이리아1 이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 건설 계약을 연이어 체결을 하면서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중동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를 목표로 해서 친환경 발전, 해수 담수화, 산업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MR 활용 정책에 발맞춰 미국 SMR 개발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수요 증가를 고려한 SMR 전용 공장 건설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상업용 원자력과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하면서 이 대형 원전과 SMR을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공약인 트럼프 어젠다 47에서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에너지를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SMR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업황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호재가 있죠. 지난 18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력망 특별법은 AI, 반도체 등 이런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이 연구 처분을 위한 내용.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은 뭐냐면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으로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그룹사 지배 구조 개편 시도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외 주요 원전 도입 여부, 일정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강추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 정도 말씀드리겠고 지난 거래일에 어쨌든 거의 6%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물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그래도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여기에 표시는 좀 힘들겠는데 4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도 3만원 넘긴 거 괜찮았지만 더 위까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일단 4만원 제시해 드리면서 그러면 익절을 언제부터 해 나가냐? 자,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자, 전고점 39,000원 여기 넘겼을 때부터 조금씩 익절해 나가면서 34,000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34,000원 도달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 최소 50에서 한 80%까지는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는 한 4만원까지 노려보자 라는 전략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3만원부터 익절 시작 34,000원에선 절반 이상 정리 최종 4만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 일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하지만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끼케야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해나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